돈 공부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오늘 돈 공부를 해야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돈 공부는 정규 교육 과정에 왜 없을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그들이라고 하면 속된 말로 기득권층입니다. 이미 자산이 많으신 분들. 그들은 이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가 흔히 중산층, 서민층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돈 공부에 대해서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클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정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위 계층들은 더 많은 상위 계층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돈 공부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너도 나도 돈 공부를 하고 돈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만큼 부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 사법고시가 이제 폐지가 되었죠. 사법고시가 없어지다 보니 일반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요 위에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방법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는 사람이다 보니,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돈 공부를 왜 해야 되냐 했을 때 근로소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첫 사회생활로 일반적인 회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 앞에 10년, 15년 일하신 분의 연봉이나 월급 같은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럼 내 앞으로의 10년 뒤, 15년 뒤가 저 정도가 되겠구나. 심지어 저는 바라본 사람들이 일을 잘하시는 분이고 회사에서 인정받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급여를 보고 제가 봤을 때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점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본 거예요. 물론 우리가 흔히 대기업이나 글로벌 외국계 기업들에서 정말 높이 올라가는 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에는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소득으로 벌 수 있는 돈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근로소득 이외의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소득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굳이 내가 금융소득이나 기타적인 사업 파이프라인을 늘려야 될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대는 부모님 세대와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 30대 중반인데요.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대에서 60대 정도 되시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했던 시대예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이기 때문에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나이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30대에서 50대 정도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적어도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경험하셨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달랐냐? 제가 여기 위에 자료를 띄워드리겠지만 그때는 은행 예적금에만 저축을 해도 충분히 20% 이상을 받았던 시기예요. 여기 보시면 1980년대의 예적금 금리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네이버에 80년대 예적금 금리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자료들인데 실제로 20%가 넘는 예적금 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80년대, 90년대 이때는 우리나라의 집값이 가장 저렴했던 시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지어진 게 70년대, 80년대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역적인 강남이든 어떤 지역이든 개발되기 시작된 게 그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도 의외로 그때 많이 생겨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 지역에서 터를 잡았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자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죠?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달라요. 지금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금 예적금 금리가 20%, 30%가 되나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할 때 이왕 투자를 할 거라고 하면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투자를 할 생각조차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적어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저축하셨던 방법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는 저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적어드린 대로 과거에는 투자를 하면 위험한 시대였지만 지금은 투자를 안 하면 위험한 시대예요. 물가 상승률, 금리 다 높잖아요. 그런데 내 자산이 물가 상승률과 금리보다도 높지 못하다고 하면 내 자산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 투자를 물가 상승률이나 금리보다 높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제가 나름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한 걸음만 나아가신다라고 하면 분명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 등의 변동성이 큰 자산들은 반드시 소액으로 많은 경험들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자산들을 운용해야 될까요? 은행 예적금 아닙니다. 은행 예적금 이외에 안전성이 있지만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라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